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어 강사 김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님. 자, 우리 올해 2024년 기대가 많이 되실 것 같으세요. 저도 이제 매해 설명회 시즌이 되면은 기대를 많이 합니다. 오늘 이번 해에는 어떤 친구들이랑 1년을 같이 보내게 될까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는데요. 아마 학생들도 새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시기니까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은 내가 고등학교 때 좀 더 잘해봐야겠다.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조금 잘하는 친구들끼리의 경쟁이 또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잘하는 중학교 친구들보다 내가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공부를 뭐 열심히 하진 않았던 친구들도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는 내가 이번엔 좀 달라져 봐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를 잘 활용을 해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성적으로 이어질수록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요. 오늘 뭐가 궁금하실 건지 제가 매 설명회 때마다 사실 좀 물어보거든요. Q&A 시간 가지기 전에 좀 물어보는데 공통되더라고요. 그 상문고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가장 궁금해하시고 이 어려운 시험을 어떻게 대비해야지 좀 준비가 잘 될지 이런 거 주로 궁금해하시길래 특히 단어장이 있는 학교거든요. 상문고가 다른 서울고 같은 경우는 단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단어장이 있는 학교고 단어가 어렵게 나오는 학교예요. 그래서 단어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이 세 가지를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명확하게 좀 솔루션도 제시해드리고 어떻게 나오는지 어머님도 좀 이해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요. 저는 서초구에서 태어났고 계속 자랐어요. 그래서 반포중 세화고 출신이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사업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29살에 퇴사하고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을 하고 세 번에 걸쳐서 사업을 했는데 처음에 채식 사업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입시 컨설팅이랑 입시 강의하는 사업체를 좀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재작년에 어학원을 하나 인수해가지고 어학원 하나랑 그 출판사 하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제가 20대 취업하고 나서 그 쉬어본 적이 잘 없습니다. 주말에도 그냥 계속 나와서 하루 종일 일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이런 캐릭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제가 상문고를 맡은 지는 지금 7년 차 되고요. 그 학생 수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제가 상문고만 맡는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한 15개 학교 정도 서초 지역에서는 거의 모든 학교 다 맡아봤고 뭐 대치동에서 가서도 뭐 출강해봤고 했는데 상문고가 제일 저는 주력 학교입니다. 상문고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을 했고 학생 수도 상문고 학생 수거든요. 그 첫 번째 그 크라센 어학원에서 개강을 했어요. 제가 크라센 어학원에 있을 때는 상문고가 굉장히 작은 학교였습니다. 1학년, 2학년 다 해서 15명이었는데 그 2년 동안 근무하면서 15명에서 75명까지 좀 불린 상태에서 속림학원으로 학원을 좀 옮겼고요. 속림학원 옮긴 다음에도 첫 해에는 2학년 친구들이 좀 안 모여서 49명으로 시작해서 재작년 110명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시대인재 반포로 학원을 옮겨서 작년에 190명 수업을 했습니다. 3학년은 뺀 그 숫자고요. 3학년까지 하면은 한 200명 넘게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문고 3학년까지 수업하는 강사는 제가 유일할 거고요. 3학년 시험도 똑같이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1, 2학년 때 1등급, 2등급 친구들이 3학년 1학기 내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시에 그래서 1학년 내신도 3학년 1학기 내신을 준비를 하는데 그 부분까지 제가 커버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맡았던 학생들은 거의 다 전교 1등들을 거의 다 제가 맡았습니다. 제가 3년 연속 전교 1등을 제가 데리고 있었고요. 2년 전에는 서울대 의대 간 친구 상문고에서 한 명 갔거든요. 제 학생이었고 저랑 3년 동안 공부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문고에 대해서는 제가 이 인근에서 그 수업하시는 분들 중에 어느 분보다 좀 잘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자신하고 있고요. 학생들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 자, 제 소개 간단히 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진행하려고요. 상문고 영어 시험이 왜 어려운 건지. 상문고 영어가 그냥 제가 맡았던 학교 중에 제일 어려워요. 그 대치동에 뭐 어렵다는 학교들 다 포함해서 상문고가 제일 어려운데 왜 어려운 건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럼 이 어려운 시험을 저는 어떻게 지금까지 대비를 해왔고 올해는 좀 변화를 많이 줬어요. 올해 어떤 변화를 줘서 좀 더 잘 대비를 할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문고죠. 영어 시험. 일단 범위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작년 그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상문고 특징은 사립학교잖아요. 그 좀 시험이 안 변합니다. 잘 신유형이 잘 안 나와요.
똑같이 나오는 학교거든요. 서울고 같은 경우는 매년 이제 유형이 확확 바뀌고 부교재도 매년 바뀌고 그러는데 상문고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은 그게 좋은 거죠. 그래서 작년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때 시험 범위가 어땠는지 말씀을 드리면요. 단어장을 정합니다. 단어장은 한 3, 4년 주기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EBS 레스큐 영단어가 지금 3년째 유지가 됐고요. 올해는 어떤 단어장 쓸지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제 예상으로는 똑같이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EBS 레스큐 영단어가 4판에서 5판으로 넘어왔거든요. 작년에. 근데 5판을 작년에 쓰기 시작하면서 아마 그대로 쓰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단어장 단어가 455개 정도 이제 들어가고요. 455개를 외우면은 문제를 맞출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어 문제가 3문제가 나와요. 단어장에서 문제가 3문제 나오는데 그 중에 2문제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어에서도 많이 틀리고요. 좀 1등급 하는 친구들이 한 문제를 틀리는 한 문제 정도 틀리는데 단어에서 틀리는 친구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가 좀 중요한 학교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11% 출제가 됐습니다. 교과서는 출제가 안 돼요. 상문고는 교과서 한 개 과나 2개 과 들어가는데 한 문제, 2문제, 3문제 지금까지 그렇게 나왔습니다. 계속 한 6년간. 그래서 옆에 서울고 같은 경우는 한 20%에서 한 30%까지 나오거든요. 교과서가. 근데 상문고는 그렇지 않은 학교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상문고는 세화고랑 되게 유사점이 많아요. 세화고는 자기 학교 내에서 그 부교재를 만들거든요. 상문고도 상문고 부교재가 나올 거고요. 이게 아직 받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곧 받게 될 겁니다. 이 부교재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 기출문제들이 들어있습니다. 상문고 2학년 올라가면은 3학년 모의고사 기출문제랑 수능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부교재 난이도는 조금 다른 학교보다 어려운 편이에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수준까지 다 담고 있는 학교가 많지가 않거든요. 부교재에서 30지문이 출제가 됐고요. 역대급으로 적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40개 지문, 50개 지문 나오다가 작년에 30개 지문으로 확 줄었어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많이 줄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72%가 부교재에서 나오고요. 2학년으로 올라가면 거의 8, 90%가 부교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부교재가 굉장히 중요한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모의고사가 들어가는데요. 모의고사는 이번에 볼 3월 모의고사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보통은 30번대에서 출제가 되고요. 고1 모의고사 12%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시고 시험 범위에서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단어장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혹시 상문고 영어를 미리 대비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단어장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부교재가 매우 중요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부교재가 작년 부교재에서 크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작년 부교재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작년 부교재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 그냥 드리거든요. 무료로. 그래서 드리니까 이거 받으셔가지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상문고 시험이 왜 어려운지 제가 킬러 문항만 뽑아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13번 문제로 나온 게 다 작년 문제예요. 어휘 문제고 단어 스펠링이 나오고 이제 뜻이 나와 있어요. 이게 10개를 주고 이 중에서 뜻이 알맞게 짝지어진 것의 개수를 골라라. 이렇게 개수 문제가 나오는 게 특징이거든요. 개수 문제가 나오면요. 내가 이 10개의 단어를 전부 다 알고 있지 않으면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공부의 그 달성도가 한 90% 되는 학생이 있을 거고 0%인 학생이 있을 거예요. 100%인 학생이 있을 거고. 그러면은 대부분은 90% 정도 단어 공부를 달성하면은 좀 점수가 잘 나와야 되잖아요. 0%인 친구보다는. 근데 내가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찍는 거랑 내가 90% 공부했는데 이 단어의 뜻을 잘 모른다. 하나 모른다. 그러면 이거 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어장의 공부 수준이 100%가 되지 않으면은 틀릴 수 있게 문제를 내서 그래서 이게 웬만큼 공부해서는 결과가 잘 안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뜻 있잖아요. 이게 단어장에 단어 뜻이 한 많이 나오면은 5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5개를 다 외워야 되냐? 5개를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뜻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잘 안 쓰이는 막 네 번째, 다섯 번째 뜻까지 나와요. 그래서 내가 뭐 엔돌스라는 단어를 외웠는데 내가 외운 건 다른 뜻인데 이게 한 네 번째 뜻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소집하다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장을 조금 꼼꼼하게 완전히 숙지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단어 킬러 문항이고 1등급 친구들 중에 이 한 문제 틀리는 친구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비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법 문제인데 어법 문제 한번 보실까요? 이게 수능 모의고사랑 비교해 보면요, 수능 모의고사는 정말 쉬운 시험입니다. 제가 재작년 연말에 어학원을 이제 인수하고 나서 중학생들 최상위권들 가르치고 있는데 그 친구들 제가 한 4개월 동안 가르쳐서 고3 수능 거의 100점 가까이 되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상문고 1학년 중간고사 기출문제 풀리면요 50점 넘는 친구 한 명도 없습니다. 고3 100점 맞는 친구들이 상문고 1학년 이 시험 보면은 50점이 못 넘어요. 왜 그러냐면은 수능은 어법이 이렇게 단어 하나에만 밑줄이 돼 있는데 상문고에서는 이렇게 문장에 밑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틀린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고르라고 나와요. 답이 2개였던 적도 있고 3개였던 적도 있고 4개였던 적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단어가 하나만 돼 있으면 되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문장에 돼 있으면은 이게 뭘 물어보는 건지 좀 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부가 100% 안 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틀린 게 3개인데 그 중에 하나를 놓쳤다. 그러면 그냥 다 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공부가 100% 되지 않은 친구들이 변동이 좀 큽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뭐 1등급 계속 받던 친구들이 2학년 때 막 2, 3등급으로 떨어진다거나, 이게 단어가 배점이 되게 높거든요. 단어가 배점이 제일 높아요. 이 3.3점짜리인데 이게 상문고의 대표적인 그 어려운 문제고요. 모두 고르는 문제가 지금 2문제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2개 틀리면 거의 7점이 깎이는 건데 7점 깎이면 문법만 틀려도 2등급 받기도 힘들어요. 3등급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법이 좀 굉장히 어렵게 나오고 어법이 중요한 학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근의 어떤 학교도 이렇게 내지 않아요. 그래서 상문고에서 굉장히 어려운 어법 유형을 내고 있다. 계속 이거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저 모두 고르는 게 2문제가 나오고, 여기 보시면은 이 문장을 A부터 I까지 9개 문장을 줘요. 그중에서 틀린 것의 개수를 골라라, 이렇게 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모두 고르는 것처럼 굉장히 하나만 놓쳐도 틀릴 수 있게끔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배점이 3.5점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어법을 잘 못한다. 중학교 때 분명 이렇게 연습 잘 안 해봤을 거거든요. 모두 고르고 문장 전체에서 막 개수 고르고 이렇게까지 안 한단 말이에요. 잘. 다른 어떤 고등학교에서도 이렇게 안 내요. 근데 이게 3문제가 나오고 3개 다 틀리면 10점이 깎입니다. 10점 깎이면 그냥 3등급에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어법은요, 1년 내내 공부해도 틀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포기를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냥 찍어요. 이거는 뭐 내가 공부해도 맞출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찍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어법 공부를 잘 해놔가지고 이 3문제를 다 맞힐 수 있게 된 친구들은 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1등급이 계속 나와요. 실례로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계속 전교 1등 하고 있는 상문고에 굉장히 유명한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인터뷰를 좀 했어요. 한 5만 원 주고 어떻게 공부했는지 좀 노하우를 알려줘라. 그 인터뷰 영상도 제가 제공해드리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그 친구의 2년간의 노하우가 다 담겨 있는 영상입니다. 자, 그 친구 얘기는 이거예요. 내가 중학교 때 문법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가지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게 딱히 어렵지는 않았다. 그냥 하나씩 보고 푸니까 뭐 다른 유형과 다르진 않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친구도 지금까지 시험 보면서 2문제 틀렸어요. 문법에서만 2문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좀 이게 전교 1등도 틀리는 문제고 많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해결해 주는 게 저의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결해 드릴지 나중에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어법이 어렵게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 3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00% 공부 안 하면은 틀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영풀이 문제가 있는데 이게 한번 보세요. 이게 지문이 쭉 나오고요. 이 지문에 있는 단어들의 영영풀이가 8개가 나옵니다. 영영풀이 8개 중에서 본문 속 본문에서 찾을 수 없는 영영풀이의 개수를 고르라고 나옵니다. 이것도 1등급 친구들이 많이 틀리는 유형입니다. 이거 되게 어려워요. 이 시험은. 이 시험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어 기본 실력이 많지 않은 친구들한테 저희가 여기 본문에 나오는 모든 단어의 영영풀이를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보는 영영풀이가 나올 거거든요. 그럼 이걸 본문에서 찾아가서 풀어야 되는데, 이게 시험이 50분 동안 보는 시험인데 문제가 30문제예요. 그러면 한 문제당 한 2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2분 안에 풀기라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많이 찍는 문제 중 하나고요. 저는 상위권 친구들이 아니면은 과감히 이 문제는 좀 포기하라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이거 굉장히 대비하기도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드는 유형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내는 학교는 상문고 말고는 없어요. 이렇게 뭐 영영풀이 개수를 골라라 이렇게 안 내거든요. 자, 그래서 어법에서 이렇게 모두 고르고 개수 고르는 문제가 3문제 나오고 영영풀이에서 개수 고르는 문제가 1문제 나오는데 전부 다 어렵습니다.
다음으로는 주관식으로 넘어가는데 주관식도 보시면은 그러니까 문장에 밑줄이 쳐놨어요. 5개. 이 중에서 어법상 틀린 게 있다고 합니다. 어법상 틀린 거를 번호를 고르고 틀린 부분을 적고 바르게 고치라고 문제를 냅니다. 근데 만약에 맞는 부분을 골라서 고치면은 감점을 해요. 맞는 부분을 골라서 고치면 감점을 하고 틀린 부분은 골라서 고치게끔 이렇게 내고 있고요. 3개를 골라라라고 이번에는 이렇게 친절하게 적어줬지만 저번 시험에서는 몇 개인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2개일 때가 있고 3개일 때가 있고 4개일 때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틀린 것만 찾는 게 아니라 틀린 걸 찾아서 고치는 것까지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법 문제잖아요. 어법 문제 4문제가 나오는데 4문제가 다 이렇게 고난도로만 나오니까 이게 조금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포인트고요. 자, 어법이랑 영영풀이가 어려운 거예요. 그 5문제가 좀 고난도 유형이었죠. 그리고 영작 문제가 4문제씩 나옵니다. 영작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밑줄 딱 쳐놓고 한국어 해석 안 주어집니다. 한국어 해석 안 준 상태에서 여기 단어를 주고 단어를 알맞게 배열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4문제 나와요. 4문제 나오는데 그 중에 2문제는 변형을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문을 외웠어도 조금 생각을 해서 영작을 해야 될 수 있게 똑같이 나오진 않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작에서도 좀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4문제 나옵니다. 12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4문제 하나당 3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작 문제 스크램블이라고 하는데요. 배열하는 거 배열을 그냥 하는 걸로도 나오고 어형을 바꿔서 이제 그 쓰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동사 퍼블리시 같은 게 있으면은 이거를 시제와 수일치에 맞게끔 퍼블리싱이나 뭐 퍼블리시드나 투 퍼블리시나 이렇게 바꿔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요. 어휘는 단어장에 모든 뜻을 암기해야지 대비가 됩니다. 모든 뜻을 암기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부터 대비하시는 게 좋고요. 영영풀이 연습을 해야 되는 학교예요. 영영풀이 자료를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려서 영영풀이를 다 찾아가지고 제공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시간을 많이 들여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상위권 친구들 위주로 공부를 하면 좋겠고 이제 하위권, 중위권 친구들은 사실 이거를 투자하는 시간이 의미가 있나 싶을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법이 어려운데요. 모두 고르고 개수 고르는 문제가 나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실전 연습을 많이 해봐야지 이 실제 시험에서 긴장하지 않고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어법 주관식으로 틀린 것을 고칠 수 있게끔 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는요 시중 문제집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문고 유형에 맞게끔. 그래서 이 어법이 좀 이렇게 어렵고요. 영작은 스크램블 방식으로 배열하는 방식으로 주요 문장을 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법 이 영작 문제가요 요약문을 쓰라고 영작이 나오기도 해요. 요약문 영작이 나오면은 지문을 다 외워도 외운 문장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내용을 이해해서 그걸 영어로 변환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진짜 영작 실력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약문 영작을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영작 교재를 만약에 한 번도 안 본 친구라면은 영작 교재를 좀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좀 상문고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그럼 제 수업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좀 말씀을 하나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은 3시간 반으로 진행을 하는데 20분 동안 리뷰 테스트를 봅니다. 평균이 50점에서 65점이에요. 다른 학교는 평균이 이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왜 이렇게 나오는 거냐면 제가 상문고 킬러 문제들을 매주 시험에 넣어가지고 보게끔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순서 문제도 상문고 이렇게 나와요. 그 문장 주고서 이거 뒤에 4번째로 올 문장을 고르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순서 문제보다 좀 더 어렵게 출제가 되고요. 이것도 많이 틀리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거 리뷰 테스트에 들어가고 아까 보셨던 그 단어 개수 고르는 문제 그리고 예문 중에서 넣는 이건 단어 주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문고 유형이랑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리뷰 테스트로 계속 보는 거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영영풀이 문제도 매주 풀 수 있게끔 하고 개수 고르는 문제, 틀린 거 고치는 문제, 어법 문제 이런 걸 냅니다. 그럼 이거를 거의 다 틀려요. 어법 문제는 거의 다 틀려. 그러니까 평균이 50 몇 점 나오는 거거든요. 공부를 100% 안 한 상태에서는 이거를 틀리는 유형이에요. 학교 유형이. 그래서 이제 리뷰 테스트 점수가 좀 안 나와서 아이들이 조금 불만 섞인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나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 100% 안 했다 그래서 50 몇 점 나오는 건 좀 너무 부당하다. 좀 문제를 쉽게 내줘라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제가 문제 쉽게 내주면 리뷰 테스트는 잘 보겠지만 시험에서 잘 못 보는 경우가 실제로 생깁니다. 그러면은 그게 더 안 좋다고 생각을 해서 좀 매주 실전 연습을 할 수 있게끔 상문고 유형으로 리뷰 테스트를 20분 동안 보고요. 20분 동안 본 후에는 이렇게 저희 교재거든요. 상문고 부교재 지문 하나하나별로 분석을 해서 수업을 합니다. 분석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뭐 구조 분석한 다음에
어법이랑 표현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제가 상문고 분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분석을 해서 이제 조금 알겠어요. 어디서 나올지. 그래서 어디서 나올지 제가 체크를 해줍니다. 수업하면서. 수업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내용 정리도 맨 마지막에 간단히 진행을 합니다. 스케줄은 이렇게 돼요. 이게 지금 그 2학기 기말고사 이제 스케줄이었는데 저희 이번에 직보까지 해서 8회차 수업을 하죠. 근데 저는 8회만 수업하진 않습니다. 무료 수업으로 한 2번에서 3번 정도 수업을 더 합니다. 시험 전에. 그 직보, 그러니까 그 보강 수업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쌍둥이 모의고사를 만들어요. 실전 연습할 수 있게 쌍둥이 모의고사 만들어서 한 번 정도 실전 시험 연습할 수 있게끔 만들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강사 시작할 때부터 7년째 계속 새벽 그 아침 당일 직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아침 당일 직보 수업 때는 뭘 하냐면은 시험 전체 범위 중에서 이게 서술형 영작이나 어법으로 나올 거니까 이거를 외우라 그러고 그걸 쓰는 시간을 가집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많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영작 실력이 안 좋더라도 그 새벽 직보 수업에 와서 한번 썼던 문장이 실제로 나오거든요. 작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영작 4문제 나왔습니다. 4문제 중에서 제가 나온다고 선정한 문장 67개 문장 중에서 4개가 나왔고요. 67개 중에 선별을 했어요. 17개를. 이거는 반드시 외워라. 꼭 나온다. 그러고 새벽에 와가지고 그거 쓰고 갔습니다. 그 중에 2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온 친구들은 내가 영어 공부 많이 안 했어도 어려운 영작 문제 맞힐 수 있게끔 그렇게 내고 있고요. 영작은 제가 거의 다 100% 적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작 실력이 안 좋아도 시험을 잘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선정해준 문장을 외우면은 영작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법 4문제 나왔잖아요. 어법 4문제 전부 다 제가 선정한 67개 문장 안에서 나왔고요. 그 중에 2문제는 17개 문장 중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문고 연구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가 나올지 알고서 이거를 선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 핵심 문장들을. 그래서 이거를 외워서 조금 공부를 충분하게 안 한 친구들도 시험을 참 잘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줄은 뭐 이렇게 보통 진행이 되고요. 교재는 3권이 나올 겁니다. 부교재. 랑 이제 교과서랑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부교재 나올 거고요. 교재는 4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상문고에서 어려운 어법이랑 영작을 조금 학습할 수 있게끔 이거는 수업용 자료고요. 과제가 3개가 나오고요. 뭐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데 이건 뭐 구체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네. 영작은 스크램블 형식으로 상문고 유형으로 연습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교재 안에 3가지 종류의 과제가 있고요. 그리고 미니북을 줍니다. 미니북은 단어가 들어가 있고 전체 범위에 지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걸어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그 교재고요. 여기다가 오답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어법 틀린 문제 있다 리뷰 테스트 때 그러면은 여기 지문에다가 내가 이거 틀렸었지 이거 이렇게 바꾸는 거였지 하고서 나중에 시험 대비하실 때 굉장히 좋습니다. 미니북도 제공이 되고요. 미니북 안에는 이런 게 들어있어요. 지문 들어있고 단어 들어있고 단어 예문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정말 미치게 많이 줍니다. 다 못할 정도로 많이 줘요. 어떤 자료를 주냐? 그 교재와 별도로 추가 과제가 매주 나가고요. 추가 과제는 이렇게 8가지의 연습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실력별로 상위권 친구들은 좀 어려운 문제 풀 수 있게끔, 하위권 친구들은 좀 쉬운 문제 풀 수 있게끔 이렇게 내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상문고 유형이에요. 주관식 유형 찾아서 고치는 거 유형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영영풀이도 들어가 있고요. 이게 잘하는 친구들은 보통 외우거든요, 지문을. 그래서 외워서 쓸 수 있게끔 빈칸 연습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변형 문제라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줬던 문제와 별도로 한 300문제 정도 더 줍니다.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는 부교재 부분으로 해서요. 그리고 학교 기출 문제를 한 150학개 정도 상문고 범위에 있는 학교들 다 취합을 해가지고 이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해가지고 한 몇 문제인가요? 한 600문제 정도 더 문제를 줍니다. 그리고 상문고의 그 어려운 영영풀이랑 어법 모두 고르고 개수 고르는 문제 있잖아요. 이거를 한 3번에 걸쳐서 연습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굉장히 고퀄이고요. 자료가 충분합니다. 다 못할 정도로 줍니다. 다 못할 정도로 주면은 친구들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클리닉과 이 자료 그 숙제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숙제 우선순위를 같이 알려줘서 내가 이거부터 중요한 거부터 차근차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이거 직보 수업 내용은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제가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빨리 설명을 할게요. 리뷰 테스트 보면은 그 1등한테는 3만 원 줍니다. 매주 주고요. 2, 3등한테 2만 원 주고요. 4등부터 10등한테 만 원씩 줍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잘하는 친구들만 돈을 받잖아요. 그래서 성적이 많이 오른 친구들 3명 골라가지고 3만 원, 그러니까 만 원씩 3명 주고요. 숙제 다 해와도 그냥 줍니다. 숙제 다 해오면은 그 중에 추첨해가지고 또 줍니다. 그래서 매주 한 수업당 한 20만 원 정도 제가 쏘고 있고요. 매주 쏘고 있고 굉장히
이거 굉장히 좋아요. 제가 칭찬을 되게 많이 해주거든요. 이 친구가 전교 1등 친구예요. 시연이는 전교 한 5등 하는 친구고, 그러니까 전교권 친구들이 이렇게 계속 열심히 하는 거를 우리가 보고 자극받을 수 있게끔 하고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보상을 많이 해주고요. 어머님이 제 수업 듣게 되시면은 제가 숙제를 굉장히 꼼꼼하게 검사해서 각각 어떤 숙제를 다 했는지 안 했는지 몇 퍼센트 했는지 이렇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과제도 자세하게 안내 드릴 거고요. 이거 전체 보기 눌러야지 볼 수 있게끔 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드립니다. 숙제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알려드릴 거고요. 클리닉 통해가지고 원래 제가 클리닉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클리닉을 좋아했어가지고 이렇게 전 과목 공부 계획을 매주 세워줬었거든요. 근데 작년까지 그렇게 했었는데 작년에 학생 수가 너무 많아져서 클리닉은 저희 시대인지에서 하거나 이거 제 학원이에요. 하이웨어 학원 여기에서 진행을 합니다. 작년에 제가 1학기에 한 153명 정도 클리닉을 1대1로 저랑 했습니다. 저희 조교 선생님이 안 하고 저랑 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저는 잠도 잘 못 자고 그리고 좀 이게 학생들이 250명이었는데 전체 다 해서 250명 중에 제가 153명을 봐도 100명이 좀 누락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클리닉 안 오는 친구들이 조금 소외되는 면이 좀 있어가지고 올해는 그 시스템을 좀 바꿨습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냐? 2024년에는 이렇게 관리할 겁니다. 저희 단어 안 해오는 친구 업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강점이 상문고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곳에 학원이 있거든요. 학원에 좀 큰 거를 인수했어요. 그래서 강의실이 7개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수업이 많지가 않아요. 초중 학원인데 수업이 많지가 않아서 강의실 4개가 빕니다. 강의실 4개를 학생들이 자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줄 거고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저희 학원 수업은 없는데 상문고 친구들을 위해서 개방을 1시부터 10시까지 할 겁니다. 1시부터 10시까지 해서 단어장을 외워서 테스트를 보게끔 할 건데 이거 90% 못 넘는 친구들은 계속 불러내가지고 제 시험을 봐서 학생이 성실하지 않더라도 단어를 외워서 문제 맞출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어를 저한테 맡겨주시면은 단어 문제는 그냥 무조건 맞출 수 있게끔 어머님이 걱정 안 하셔도 되게끔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할 예정이고요. 이게 올해 바뀐 점이에요. 그리고 어법, 상문고 어법이 중요한데 이거 포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왕초보 문법반이라고 해서 상문고 어법에 특화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어학원에 있는 저랑 오랫동안 근무한 남자 선생님이 진행을 하실 거고요. 3월 15일에 개강해서 6회 동안 진행할 거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그냥 쉽게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 중위권에서 하위권 되는 친구들, 어법이 아무리 해도 해결 안 되는 친구들은 이걸로 제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가 상문고 어렵잖아요. 문제 유형이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해설을 해주는 게 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 반도 3월 15일에 6회 동안 개강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상위권 친구들이 들어도 괜찮은 만큼 퀄리티 좋게 이제 만들 거고요. 중위권, 상위권 친구들 위해서 이렇게 상문고 내신을 위한 시대인지 수업과 별도로 특강으로 문법과 기출문제 풀이 반 수업도 있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과제와 자습을 위해서 숙제 안 해오는 거 싫으시잖아요. 숙제 안 하니? 숙제 해가야지. 이런 잔소리 하게 되면 괜히 집안에서 트러블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아이들 스트레스 받고 그죠? 화목하지 않은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해결해 보겠습니다. 과제 안 한 친구들은 토요일, 일요일 1시부터 10시 사이에 와서 과제 다 하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자습실 4개 있으니까요. 공간 충분하고요. 저희 조교 선생님들 다 지원해서 조교 선생님들이 계속 전화 돌리고 설득하고 그래서 불러내서 과제 다 하고 갈 수 있게 또 매주 과제 안 하는 일 없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습실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도 개방을 해요. 그러니까 상문고 옆에 있으니까 만약에 학원이 없다 시간이 남는다 하면은 그냥 오셔가지고 공부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습실 제가 그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여기 제가 자료집에도 자료를 굉장히 많이 담아놨어요. 이 자료 안에 보시면은 단어 공부해야 되잖아요. 단어장 데이 1부터 데이 26까지가 1학기 범위거든요. 그거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어장 따로 사실 필요 없이 단어장 다른 걸로 바뀔지도 모르니까 여기에 있는 단어 그냥 한 10번 정도 보면서 준비하시면 되십니다. 여기 한 두 쪽 넘겨보시면은 저희 학원이에요. 제가 번 돈을 여기다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한 1, 2억 가까이 투자해가지고 굉장히 최신 시설로 작년 8월에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한 시설로 이제 동네 학원이지만 깔끔한 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온 친구들 기특하잖아요. 공부하려고 온 거니까 주말에 놀지 않고. 그래서 온 친구들 이 동기부여를 위해서 간식을 줍니다. 모든 친구들한테 컵라면과 뭐 다과와 음료수와 그래서 좀 와서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 예정이고요. 여기 그러니까 고민하시는 것 중에 스터디 카페 친구랑 갔는데 솔직히 누가 관리하지 않으면 혼자 열심히 공부하기란 참 힘들잖아요. 공부 습관이 잡히기 전에.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 자습하는 거 그냥 넣어놓고 알아서 공부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저희 상시 저희 학원 실장님과 학원 강사님과 저랑 오랫동안 근무했던 조교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조교님들이 상시 근무하면서 학습적인 분위기 만들 수 있게 조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전부 개방하는 거고요. 전부 무료입니다. 그냥 와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3번 오고 4번 오고 싶으면 3번 오고 4번 오시면 되시고요. 와서 한 8시간 공부하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거 과제랑 단어 외우는 거 100% 되도록 한번 올해는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혼자 클리닉을 하니까 이게 좀 누락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올해는 그런 빈틈이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제가 투자를 많이 했고 저희 조교 선생님들과 함께 저도 함께 같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저도 학원에 있습니다. 제가 월화목 시대인재 수업인데 수업하는 시간 이외에는 학원에 있으니까요. 학원 오면 저랑 만나서 공부할 수 있고 제 학원이다 보니까 뭐 보통 학원이 10시에 끝나잖아요. 그럼 좀 더 오래 할 수도 있어요. 제 거다 보니까 원래 좀 더 오래 할 수도 있거든요. 보통 대치동에서는 문 잠가놓고 한 1시, 2시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오랫동안 잡아놓고 공부시킬 수 있게 해가지고 좀 과제를 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자료 안내드리고 끝낼게요. 자료 보시면은 자, 이거 시험지 분석 자료입니다. 시험지 분석 자료. 제가 매 시험마다 굉장히 상세한 분석을 하고 요 근 한 2년간 제가 적중하지 않은 문제 잘 없습니다. 어법이랑 영작이 어렵잖아요. 어법이랑 영작 거의 100% 적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문고가 사립학교고 내는 게 똑같기 때문에 계속 풀다 보면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분석 자료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어떤 킬러 문제가 나왔고 어떻게 이거를 대비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이거 어머님이 보셔도 좋으신데 학생들이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 한 10분 정도 시간 걸릴 텐데 보면서 분석 자료 보면서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리뷰 테스트 샘플이 들어 있습니다. 리뷰 테스트는 다 제가 만듭니다. 굉장히 이것도 적중률이 높습니다. 리뷰 테스트 샘플 들어가 있고요. 숙제 우선순위 표 들어가 있고 마지막에 단어장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다 됐네요. 제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자료를 드릴 건데요. 어떤 자료 드릴 거냐? 이번에 배치고사 보잖아요. 배치고사 대비하기 위해서 작년 상문고 부교재 자료를 전부 드리겠습니다. 이 부교재에서 거의 다 나오거든요. 제가 부교재 자료 안 넣어놨잖아요.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로 이메일 보내주시면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저희 작성 완료됐거든요. 상문 부교재 자료 드리고 그리고 모의고사 자료도 드릴 겁니다. 한 150에서 160 문제 정도 됩니다. 그거 다 풀면은 배치고사 대비 충분히 되실 거고요. 배치고사 중요합니다. 동아리 결정하는 데도 중요하고 반 배정에도 중요하니까요. 여기다 연락 많이 주시고요. 제가 이번에 맡겨주시면은 그 단어랑 과제는 어머니 걱정 안 하셔도 되게끔 제가 악착같이 관리해가지고 전부 다 할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